안녕하세요. 성가수도의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수도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성가수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가수도에는 대한성공의 설립 당시 존 코프 고요한 주교님, 초대 주교님께서 영국 성베드로 수도회의에 수녀님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초청하여서 5명의 수녀님이 한국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수녀회는 1861년 설립된 간호수도회였습니다. 1854년에 일어난 크림 전쟁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성공의 수녀들과 함께 야전 간호대를 꾸려 참전한 이후 영국에서는 간호수도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간호수도회는 병원과 비위생적인 환경과 슬럼과 선교지 등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성 베드로 수녀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공동체였습니다. 성 베드로 수도회는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시설을 운영하였고, 환자들이 모두 완치된 후에는 직접 장애인들의 그룹홈으로 운영하면서 자립생활을 도왔습니다. 성 베드로 수도회는 봉쇄, 관상 수도회가 아닌 활동, 선교 수도회로서 대한성공의 선교 당시 고요한 주교님께서 한국 파송 요청을 할 때 바로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892년 5명의 성 베드로 수녀가 한국에 도착하여서 선교의 동력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가수도회 설립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이었습니다. 영국 성 베드로 수녀의 5명의 수녀들은 3개월간의 항해를 거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첫 선교 활동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의료 선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 선교의 후시가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의료 봉사를 위한 수도회였고, 출발 전에 이미 간호 교육을 다 충분히 받아와 자격을 갖추어서 왔습니다. 당시 언어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녀님들은 초기 선교 활동을 복음보다는 의료 선교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갖게 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병원을 통한 의료 선교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며 교육활동, 기술교육에 이르도록 다양하게 헌신하였습니다. 의료활동은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으로 전문화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왕립 지질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도움이었습니다. 비숍의 병원 건축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성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상류층의 여성들은 남녀를 내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파도 남성 의사에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료 선교는 낙동의 성마태병원도 관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수녀들은 정동, 낙동, 제물포까지 의료 선교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한 한국인들의 편견을 없애고 전도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교리를 가르칠 수 없는 언어의 실력이었습니다. 세브란스의 전신인 미국인 병원 의사들도 수녀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한국인들로 구성된 수도회의 창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925년 9월 14일 성십자가의 날 축일 EBB 지원자의 입회로 성십자가 수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수녀의 수녀들은 1892년에서 1940년까지 48년 동안 18명의 수녀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수녀가 한국에서 별세하였습니다. 로이스 수녀, 알마 수녀, 로라 수녀가 풍토병과 과로로 별세하였고,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해방 후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가 수도회를 돕다가 한국 전쟁으로 죽음의 행진에서 별세하여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1940년 외국인들이 추방되어 모두 떠날 때 한국의 성가 수도에는 설립된 지 15년이 되었고 5명의 한국인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후에는 눈병이 날 정도로 성가 수도의 고유의 성무 일과를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무의 일과가 인쇄를 마치고 책을 찾는 날 모두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6월 24일 세례요한 축일이었고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이 종신서약을 한 지 35주년, 한국의 첫 수녀 비비 수녀의 종신선약 1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찾는 그 책을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날 아침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책을 찾던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나 3년간의 수고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는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 자국민의 귀국을 서둘렀지만 1시간 반이나 기다리던 비행기에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은 끝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렬에 끌려가서 그해 11월 6일 중강진에서 순교하셔서 눈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전쟁 동안 성과 수도의 수녀님들은 대성당의 성물을 지키기 위하여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숨겨서 오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성가수도에는 교회를 돕는 사목적 선교로 교리교육과 신방, 여전도사 교육, 어머니 후의 지도와 피정지도 등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에도 수도원 내부에서는 성물 제조, 제의 제조, 면병, 포도주 제조 등 교회를 위한 사목적 활동을 지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정관을 통한 영성 프로그램, 기도 모임, 피정지도, 영성지도, 상담과 같은 일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목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성가수도회를 설립하고 강화의 노인복지시설 성안나의 장기 요양시설과 지적 장애인 시설 성보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얀마의 성가수도의 분원을 설립하고 선교 활동을 하며 미얀마 성공의 수녀원 설립을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성가수도회의 설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